2022학년도 대학 입학제도 개편안 수시 전략 정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개편안 맞춤 공부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에 콕 박히는 입시 눈콕입의 다니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2022학년도 대입제도는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뀐 대입제도에 맞는 수시 전략과 정시 전략을 소개해드린 후 마지막으로 개편안 맞춤 공부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2학년도 대입은 어떻게 개편되는지 알아볼까요? 교육부는 공정하고 단순, 투명한 대입제도를 위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하에 2022학년도 대학 입학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는데요. 개편 방안은 크게 대입전형 구조 개편 및 수능체제 개편,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대학별 고사 개선 등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입전형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가장 여론이 우세하던 정시 비중 확대가 이루어졌는데요. 교육부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30%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의 제도적 기회를 확대하고 대입 준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였는데요. 정시 비중이 확대된다니 정말 오랜만에 정시 파이터들이 활짝 웃을 수 있겠습니다. 이에 맞춰 수능체제 역시도 개편이 되었는데요.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공통 플러스 선택형 구조가 도입되었습니다. 공통 과목과 함께 본인이 선택한 한 개의 과목을 푸는 형태인데요. 과목별 비중은 공통 과목이 75%, 선택 과목이 25% 수준으로 출제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어 영역의 경우 공통 과목으로는 독서와 문학이, 선택 과목으로는 헌법과 장유, 언어와 매체가 선정되었으며 수학 영역의 경우 공통 과목으로는 수학 1과 수학 2가, 선택 과목으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세 과목이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어 영역 중 본인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다면 독서와 문학 그리고 화법과 작문을 풀게 되는데요. 독서와 문학은 전체 문항의 75%, 화법과 작문은 25% 비중으로 출제됩니다. 처음 도입되는 방식인 만큼 헷갈리지 않게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탐구 영역에서는 문이과 구분이 폐지되었는데요. 기존 사탐 9과목, 과학 8과목을 합친 17과목 중에서 계열 구분 없이 2과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능 평가 방법 또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제2 외국어 한문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과목 쏠림 현상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제2 외국어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뒤에서 다룰 정시 전략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EBS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학교 수업을 방해한다는 교육계의 거센 비판이 있었지만 교육부는 수능 EBS 연계가 취약지역, 취약계층 학생들의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연계율을 70%에서 50%로 축소하고 직접 연계를 간접 연계로 전환하여 지문 암기 등의 부작용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요. 따라서 수험생들의 체감 연계 율은 전보다 훨씬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고교학생부 기재 개선 및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고교학생부 기재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상 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제공 수상 경력의 개수를 학기당 1개씩 총 6개로 제한하였는데요. 여기에 자율동아리 활동도 학년당 1개에 한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진로 희망 사항에 관한 항목이 삭제되었으며 소논문 기재와 자격증 및 취득 인증 상황도 대입 자료로 제공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의 학교, 교사별 기재 격차 완화를 위해 학생분의 기재 분량을 축소하고 교사 연수 및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기존 학생부 전형이 비수도권 일반고 학생에게 불리하다는 말이 많았지만 이번 개편으로 학교, 교사의 개입이 줄어들게 되면서 공정성 논란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는데요.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고 학교생활 기록부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자기소개서가 기존 4개 문항 5,000자에서 3개 문항 3,100자로 축소되었다는 사실인데요. 교육부는 위와 같은 단순화 과정과 함께
자기소개서 공동 매뉴얼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종합해볼 때 이번 개편안은 학종러들의 비교과 스펙에 대한 부담을 확실히 줄여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시 전략과 관련된 사항은 조금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별 고사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교육부는 면접 및 구술고사와 관련하여 학생부 기반의 맞춤 확인 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구술 면접은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또한 적성고사는 2022학년도부터 완전 폐지를, 논술 전형은 단계적 폐지를 유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전형별 선발 비중이 변화되는 만큼 수험생들의 수시 전략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입제도 개편안을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대입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전략인데요. 정시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당연히 수시 비중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성 완전 폐지와 논술 전형의 단계적 폐지 결정으로 인해 학종의 비중은 상당수 유지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따라서 학종 중심의 수시 준비와 함께 정시를 병행하는 전략이 가장 기본적인 대입 전략이 될 예정입니다. 학종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부 기재 항목이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교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는데요. 이번 변화는 그동안 소논문과 방과 후 활동 등에서 강점을 보이던 특목고, 자사고에게 불리한 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고 학생들은 교과 성적의 강점을 충분히 살려 학종에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비교과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수상 경력과 자율 동아리 활동 기재가 제한된 만큼 오히려 깊이 있는 진로 연계 여부가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진로와 연관성이 높으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굵직한 활동을 선별하여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정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알아볼까요? 우선 정시 선발 비율은 수시 2월 등을 고려하면 40% 내외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지난 대입과 달리 수험생들은 정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변화된 공통 플러스 선택형 수능 구조에 있어서는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교육부가 점수 조정 절차를 도입할 것이라 언급했지만 과목 간 유불리를 쉽게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평가원은 점수 조정이 필요 없는 공통 과목에서 변별력을 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 예비 고2 학생들은 과도한 선행학습보다 공통 과목부터 철저히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목별 응시생을 살펴보면 국어 영역의 경우 헌법과 작문에, 수학 영역은 인문계 확률과 통계, 자연계, 미적분에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국어 영역의 언어와 매체의 경우 수험생들이 까다로워하던 문법과 새로운 유형의 매체가 합쳐진 과목이라는 점에서 표준 점수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수학 영역 기하의 경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공간 벡터, 공간 도형 방정식이 삭제되었는데요. 따라서 기존의 기하와 벡터에 비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두 선택 과목 모두 표준 점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한편 제2 외국어 한문의 경우 기존 대입에서 탐구 한 과목에 한하여 성적 대체가 가능한 대학들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아랍어로 대표되는 찍기 대박을 노리는 수험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성적 대체와 찍기 대박 모두가 불가능해졌는데요. 따라서 제2 외국어 한문의 비중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수시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남아있으니 대학 입학 전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학별 특정 과목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30일 22개 대학이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살펴보면 인문계열의 경우 제한이 없었지만 자연계열의 경우 특정 과목에 대한 응시 제한이 있었습니다. 수학의 경우 확률과 통계를 제외한 미적분과 기하 중 택 1을, 탐구의 경우 과학 중 택 2를 조건으로 지정한 것인데요. 앞으로 추가되는 대학들도 자연계열의 경우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학이 과목별 응시 제한을 두는 만큼 문이과 통폐합 취지와는 다르게 수학과 탐구의 선택 과목으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구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수험생들은 과목을 선택하기 전 대학 모집 요강을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입 전략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개편안 맞춤 공부법을 소개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수능 전체를 볼 때 EBS 연계율이 확연히 낮아진 만큼 기초 실력을 탄탄히 하고 EBS 의존도는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제집 선택에 있어서도 EBS를 간과할 수는 없으나 기출과 개념서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과목별 공부법을 살펴볼까요? 먼저 국어 공부법입니다. 공통 과목 중 독서의 경우 기존 수능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항상 난이도 있는 지문으로 변별력을 가르는 유형인 만큼 꼼꼼한 기출 분석을 통해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통 과목 문학의 경우 실질적인 EBS 연계 체감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직접 연계로 출제가 많이 됐던 고전 문학 파트에서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문학 개념어 학습을 통해 기초를 탄탄히 하고 교과서 수록 작품들을 세세히 분석하면서 모르는 작품이 나와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 과목의 경우 화법, 작문, 문법은 기존 수능 유형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언어와 매체의 응시자 수가 다소 적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에서 지문 길이 조절 등을 통한 난이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기보다는 내신 준비를 바탕으로 두 과목을 모두 챙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수학 공부법입니다. 사실상 선택 과목 중 문과에서는 기하가, 이과에서는 확률과 통계가 빠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선택 과목 간의 표준 점수가 차이 날 수 있으며 특정 과의 경우 기하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선택 과목보다 수학 1과 수학 2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기초가 부족한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복습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경우의 수 단원은 확률과 통계로 도형의 방정식 중 기하 부분은 미적분과 기하 과목에 연결되는 개념이므로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복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영어 공부법인데요. EBS 연계율 하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목입니다. 직접 연계 문항수 감소만으로도 체감 난이도는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EBS 양치기보다는 영어 단어 암기 및 구문 학습을 통해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독해력을 갖춘 중상위권 학생들이라면 리딩 스킬과 같은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 고난도 문항에 대비하는 것이 안정적인 1등급을 위해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탐구 공부법입니다. 탐구의 경우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 공부법 또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데요. 우선 탐구 과목은 개념 학습이 중요한 과목인 만큼 성급한 과목 선택은 지양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생명공학과처럼 특정 과목과 관련된 학과를 희망한다면 해당 과목의 내신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히 효율적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1에서 고2 기간에는 모든 탐구 과목의 내신을 준비하면서 적성에 맞는 과목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내신으로 기초를 탄탄히 한 후 고2 겨울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수능 두 과목만 준비하면 되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탐구를 준비하면 내신과 수능을 모두 챙길 수 있어 효과적으로 대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부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한눈에 보는 총정리까지 준비했으니 참고하셔서 2022학년도 나만의 대입 전략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